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2021년 1월에 첫 시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일종의 개막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시장 오픈을 앞두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한 사항들을 몇 가지 짚어보고자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시장 전체에 관련된 내용인데 바로 부양책의 향방이죠. 현재 9천억 달러의 부양책은 이미 통과가 됐고 성인 기준 1인당 600달러의 직접 지급을 받는데 이거를 2,000달러의 더 큰 규모의 부양책으로 키우는 것이 가능할지 이게 이번 주 안에 정해지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긴 하는데 향후 향방이 어떻게 될지 그 분위기에 따라 시장의 흐름도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월 6일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 주재로 상하원 의회 합동회의로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공식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게 끝나면 대선 승리자가 공식화되게 되는 거죠. 이게 뭐 특별한 무슨 사건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조지아 상원의원 결선이 있죠. 조지아는 과반 득표를 기록한 후보가 없으면 2차 결선 투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두 곳의 선거구에서 과반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선 투표를 해요. 현재 공화당 50석, 민주당 48석이므로 공화당은 한 자리만 얻으면 과반수 이상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공화당 다수당이 되는 걸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데요. 이유는 당연히 각종 세금 인상을 상원에서 저지해야 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법인세 인상 시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 테슬라의 경우에는 오히려 민주당 승리로 EV 어드밴티지를 강하게 받는 게 더 좋을 수 있다는 상충된 의견도 있지만 시장 전반적으로는 공화당이 한 석 이상 차지하는 것을 현재는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영국의 락다운이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변이 코로나로 인해 지금 미국과 영국에서 지금도 코로나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데요. 연말에 연휴가 끝나고 다시 검사를 많이 하기 시작하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시장의 변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리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지금 당장 환자가 급증하게 된다면 분명히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하겠죠? 네, 그리고 우리 멘탈 가족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시는 주식인 테슬라. 일단 주말 동안 4분기 인도량이 발표됐는데 450대 차이로 아깝게 50만 대를 채우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악재로 반응을 할지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테슬라의 공식적인 발표로 4분기 실적 발표 때 0.5% 정도의 유동성은 있다고 분명히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0.5%라 그러면은 거의 2,500대죠. 그러면 지금 450대가 모자란데 2,500대 가까이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아마도 50만 대를 거의 채우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이미 수없이 언급해드린 사항, 머스크 형은 언제나 중간중간 가짜 투자자들 털고 간다는 거. 만약에 오늘도 시장이 크게 변동을 한다면 머스크 형이 또 한 번 쭉정이 털기를 시전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악재보다 기가 상하이의 모델 Y가 지금 개봉 박두부터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다는 거, 이게 훨씬 더 큰 호재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델 Y는 이제 양산에 돌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차가 엄청나게 찍어져 나오고 있다는 게 사진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쇼룸에서도 모델 Y를 보기 위해 중국 고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게 50만 대 살짝 못 채운 거, 심지어 4분기 실적 발표 때는 결국 50만 대를 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오늘 시장은 조금 좋게 반응하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기대를 포함한 희망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뉴욕증권거래소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던 중국 3대 통신회사의 상장 폐지 절차를 시작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폐지 절차가 시작되는 기업은 총 3개인데요. 차이나 모바일, 그리고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 유니콤 3개 회사입니다. 현재는 1월 11일에 거래가 중단이 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됐다고 해서 바로 상장 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대한 이제 반대 의견, 당연히 이 회사들 쪽에서도 반대 의견을 펼치겠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한 이후에 실질적인 상장 폐지는 아직은 미정이지만 나중에 정해질 예정입니다.
미국이 이 회사들을 제재하는 이유는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 회사들이 중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인데요.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중국 때리기죠, 결국은. 이유는 다 핑계일 뿐이고 중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고 또 선언을 해놓은 상태예요.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여 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공정하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서 양자 간의 경제 및 무역 관계를 정상화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단호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중국 상무부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알리바바가 중국 당국의 반독점 제재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크게 하락을 했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중국 기업 리스크가 중국 기업에게 다시 한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중국 통신 기업들은 이제 국가안보라는 핑계거리가 있잖아요. 하지만 알리바바나 니오 같은 일반적인 기업을 이러한 이유로 미국 시장에서 축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럴 가능성도 낮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중국 기업들에게 일시적으로 안 좋은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으로 인한 이슈보다도 알리바바의 경우처럼 중국 내부에서의 중국만의 특수성에 기인한 이슈가 오히려 잠재적인 리스크로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네, 지금 새해 벽두부터 엄청나게 핫하죠. 저도 지금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속된 말로 미치도록 오르고 있어요. 예전에 비트코인 광풍이다 했을 때 하나로 한 2,500만 원 정도 갔을 때 엄청난 거품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도 40%가량 더 오른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비트코인이 오르는 이유는 뭐 그냥 근본적인 이유는 수요가 몰리기 때문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면은 우선은 가장 많이 얘기들을 하는 게 이제 화폐 가치 하락이죠.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고 돈이 찍혀져 나오면서 갈 곳 없는 돈들이 대체 투자 자산으로 몰리고 있다. 이게 일단은 첫 번째 이유고, 그다음 두 번째로 많이들 얘기하는 게 이제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고 있다. 페이팔, JP모건, DBS 등 이런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손을 대고 있다는 게 두 번째 이유. 그 외에 뭐 수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고 디파이 열풍이 불고 있고 등등등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 일종의 대체 투자재로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의 부의 저축 수단으로, 부의 분산 투자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수요가 몰리고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건데 저도 이제 비트코인은 투자하지 않냐고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까지는 저는 비트코인 같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뭐 금과 같은 그런 대체 투자재에는 투자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거는 워런 버핏이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금이나 비트코인은 자기 스스로 가치를 창출해내는 투자 수단은 아니죠.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투자에 의해서, 즉 자금의 유동성에 의해서 가치가 정해지는 거지 스스로 가치를 창출해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금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던 건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가치를 창출해낼 수 없는 비트코인은 아무리 많이 오른다고 해도 적어도 투자의 개념으로서 사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 나중에 이제 제가 꿈에도 그리던 경제적 자유를 얻고 돈이 아주 많아져서 여러 가지 자산에 부를 분산해서 저축해두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뭐 달러라든지 엔화라든지 위안화라든지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구리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부의 저축 수단으로 자산을 분배한다는 개념으로라면 언젠가는 살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투자로서 접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표에서도 가장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의 대체 보관 수단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게 주식은 가장 훌륭한 화폐 가치의 방어 수단입니다. 주식은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죠. 예를 들어 돈의
가치가 반토막이 돼서 1,000원짜리 코카콜라가 2,000원이 됐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1,000원짜리 주식의 가격도 2,000원이 됩니다. 왜냐면 그 기업이 만들어내는 가치도 화폐의 가치가 반토막이 난 만큼 가격이 2배로 뛰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기업이 원래는 가치가 2배만 상승을 했어. 그래서 주가가 2배만 올라야 되는데 돈의 가치가 반토막이 났다. 그러면 주가는 2배가 오르는 게 아니고 4배가 오릅니다. 그러니까 주식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화폐 가치의 방어 수단인데 굳이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비트코인과 같은 대체 투자재에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투자로서는 접근하지 않을 것이고 나중에 부를 분산해서 저축해 놓는 수단으로는 생각해 볼 수는 있다. 여기까지가 저의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개막을 앞둔 미국 시장 짧게 알아봤고요. 오늘부터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데 부디 첫 출발이라도 좀 기분 좋게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바람을 가지고 오늘 시장 지켜보고 싶고요. 저희 멘탈 가족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